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박진석이 웃는 순간 고성희는 갇히는 게 아니라 열쇠를 하나 더 쥐게 됐다는 걸 먼저 알아차렸는데요. 박진석은 원래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적고 계산이 빠르고 상대의 약점을 기록처럼 정리해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이 고성희가 자신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흔한 분노 폭발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의 명의로 된 자산부터 훑었고 고성희가 붙잡고 있는 사람 관계부터 끊었고 마지막에는 고성희를 집에서 내쫓아서 빈털터리로 만들었죠. 고성희가 굴욕에 떨고 있을 때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내가 정리한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상대가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박진석을 건드렸습니다. 고성희는 집에서 쫓겨나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만 했거든요. 당신 나랑 이혼하면 더 위험해질 텐데. 그 말이 박진석 귀에 박혔습니다. 고성희가 가진 건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이혼이 위험하다니요. 박진석은 그 말 속에 어떤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버리면서도 법적으로만 붙잡아두기로 했습니다. 박진석의 선택은 간단했어요. 재산은 빼앗고 생활은 끊고 집 밖으로 내쫓았지만 이혼은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고성희를 배우자로 묶어두면 고성희는 마음대로 새 출발도 못하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도 내 아내가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쉬워지니까요. 박진석은 그걸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거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 위험 요소로 보고 관리 대상처럼 다루는 방식이요.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혼은 안 합니다. 그게 제 조건이에요. 협상은 그 다음이고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쪽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요? 박진석은 눈썹 하나 안 움직이고 대답했어요. 조정? 얼마든지 하라고 해요. 도장은 내가 안 찍으면 끝입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스스로를 아주 똑똑하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박진석이 이혼 거부로 고성희를 가두려는 그 선택이 박진석 자신을 먼저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진석이 만든 감옥은 고성희를 가두는 구조처럼 보였지만 실은 박진석도 함께 들어가 버리는 구조였거든요. 고성희는 빈털터리가 된 첫날 밤 모텔방에서 손을 덜덜 떨면서도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고 했습니다. 박진석이 나를 아내로 묻겠다고. 고성희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럼 내가 아내인 척만 잘하면 되네. 고성희는 완전히 망가진 척도 할 수 있고 억울한 척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아내인 사람만 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박진석은 이혼을 거부함으로써 고성희의 입을 막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고성희는 그 입을 아내의 입으로 바꿔서 더 크게 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첫 타깃이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웹툰 작가로 독립해 계약까지 성사시켰잖아요. 박영나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돈 번다는 말을 했던 날 박영나 표정은 어른이 된 얼굴이었는데요. 동시에 그 얼굴 한쪽에 여전히 고성희의 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을 좋아하지만 포기하려고 애쓰는 단계였고 이지환도 박영나를 좋아하지만 포기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둘이 서로를 밀어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문제였거든요. 고성이라는 이름, 박진석이라는 이름, 박성재라는 이름이 박영나 주변에 붙어있는 한 박영나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 사람은 함께 타깃이 됩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이제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등에 업고 박영나 계약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직접 전화도 안 했어요. 고성희는 박영나의 계약사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는 박영나의 보호자이자 박진석 회장의 배우자입니다. 우리 딸 계약에 대해 확인할 게 있어요. 이런 말은요, 상대가 싫어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이상하게 힘이 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빈털터리로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박진석이 거부한 이혼 한 장이 고성희에게 사회적 출입증 같은 걸 준 셈이었어요. 박영나는 그 연락을 받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문의하셔서요.
혹시 가족과 상의된 내용인가요? 박영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과 상의라니요. 박영란가 독립한 이유가 바로 가족과 상의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분 제 보호자 아니에요. 제 계약에 손대지 마세요. 그날 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이지환을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는 단계잖아요. 이 단계가 제일 잔혹한 이유가요. 마음은 자꾸 전화 버튼을 누르는데 머리는 자꾸 누르면 끝이라고 말해주거든요. 박영란은 노트북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 그렇게 한참을 흔들리다가 결국 메시지 하나만 보냈습니다. 나 지금 좀 무서워. 이지환은 그 메시지를 보고도 바로 답을 못했습니다. 답을 하면 달려가고 싶어질까 봐요. 달려가면 박영란가 더 깊이 휘말릴까 봐요. 이지환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는 단계에서 포기는 상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금방 옵니다. 박진석이 회사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건 고성희가 계약사에 연락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이혼을 거부한 사실이 밖으로 새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이 이혼을 안 해준다더라 같은 소문은 아주 빠르게 회장님이 사모님을 감금한다더라로 변합니다. 박진석은 평판을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평판은 돈으로도 사고 기록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감금이라는 단어에 민감합니다. 박진석은 이혼 거부가 법적으로는 가능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지라는 법정에서는 그 선택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의 임원회의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요즘 기사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사모님 관련 이슈가. 박진석은 그 말을 자르면서 웃었어요. 고성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말이요, 박진석에게는 자신감이었겠지만 사실은 착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힘이 없을 때 더 위험해지거든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남의 체면을 찢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걸 역으로 이용해서 피해자 서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고성희는 방송국에 직접 가서 제보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더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진석 주변 사람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쫓겨났던 집안 직원들, 박진석에게 잘린 측근들, 박진석에게 밀린 사람들. 고성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당했어. 너도 당했지? 우리가 당한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해. 고성희가 말하는 기록은 진실이 아니라 박진석을 흔들 수 있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박진석이 평생 쌓아올린 관리되는 세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관리되지 않는 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관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원래 감정을 제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제어란 건요, 실제로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박진석이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박진석이 술을 마시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술잔을 들면서 박진석이 혼잣말을 했다고 해요. 고성희, 너 같은 인간은 끝까지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이 박진석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스스로를 달래려는 주문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붙잡는 게 복수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고성희를 놓는 순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완전히 현실이 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박진석이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질 테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고성희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정 신청서에 이런 문장을 넣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적, 사회적 통제를 가해 사실상 구속 상태입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고성희를 빈털터리로 만든 건 박진석인데요. 지금 종이에 적힌 피해자는 고성희였습니다. 박진석은 이런 뒤집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면 박진석은 늘 정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정리하는 사람이 정리당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박진석은 변호사를 붙잡고 말합니다. 이건 명예훼손으로 맞받아쳐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답해요. 회장님, 지금은 강경 대응이 오히려. 박진석은 그 말을 끝까지 못 듣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혼 안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 소리가요, 박진석 본인 귀에도 낯설었을 겁니다. 그동안 박진석은 차분한 권력자였는데 지금은 불안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고성희는 더 과감해집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박진석, 나 아직 당신 아내야.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고성희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 아내니까 나도 물어볼 권리 있지? 당신이 숨긴 기록들 말이야. 박진석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가 단순히 이혼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박진석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기록 쪽을 찌르고 있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이때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이 겹쳐 들어옵니다. 이지혁의 심장병과 지은호의 간이식, 한우진의 실종, 그리고 조옥래의 의문사 가능성입니다. 조옥래는 사고로 사망했지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조옥래는 이상철의 어머니였고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조옥래의 죽음은 이 집안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남겼고요. 그 공백 위에 지금 기록 전쟁이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진석은 조옥래 사건을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진석 같은 사람은요, 남의 약점이든 남의 비극이든 언젠가 쓸 수 있으면 기록으로 보관해둡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을 찌르기 시작하면 박진석은 반사적으로 남의 기록을 꺼내서 맞받아치려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박진석이 꺼낸 기록들이 박진석 손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막기 위해 한우진을 찾으려 합니다. 고성희가 과거 지은호에게 10억을 주며 간이식을 요구했던 사실을 박진석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우진이 부산에서 간이식을 받은 뒤 사라졌고 지은호만 행방을 알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들어옵니다. 박진석은 생각합니다. 고성희가 지금 가진 카드가 뭔지 확인해야 한다. 그 카드가 한우진이면 먼저 잡아야 한다. 박진석은 사람을 잡는 방식도 늘 같아요.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생깁니다. 박진석이 사람을 움직이려는 순간 자신이 먼저 움직임을 감시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박진석 비서가 보고합니다. 회장님, 외부에서 회장님 동선 관련 문의가 들어옵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어디서? 비서가 머뭇거리다가 말하죠. 재단 쪽입니다. 박진석은 눈빛이 굳어집니다. 박진석이 재단까지 건드렸다는 소문이 왜 돌았는지 박진석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고성희를 쫓아낸 뒤에도 자기 세계가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불안 때문인데요. 박진석은 그 불안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불안을 덮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박영나 마이너스 이지환이 더 잔혹한 시험을 받습니다. 고성희가 박영나 계약을 흔들려고 들어오자 박영나는 더더욱 이지환에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지환은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이지환은 박영나를 좋아하지만 가족 문제 때문에 거리두는 박영나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화가 납니다. 왜 넌 늘 혼자 견디려고 해라는 화요. 그런데 그 화는 결국 좋아해서 생기는 화입니다. 좋아하면 상대가 다치지 않길 바라는데 상대가 다치는 길로 걸어가면 마음이 찢기거든요.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 좋아해. 이런 말은 고백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지환은 차갑게 말합니다. 내 계약 내가 지켜. 고성희가 손대게 두지 마. 박영나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박영나는 속으로 생각하죠. 결국 또 혼자 싸우라는 거네. 박영나는 그렇게 느꼈고 그 서운함이 박영나를 더 위험한 선택으로 끌고 갑니다. 박영나는 계약을 지키려고 고성희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계약사에 강하게 요구합니다. 제 계약 관련 문의는 저한테만 주세요. 그런데 계약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은 법적으로 박진석 회장님 배우자이셔서 박영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집니다. 박진석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지 고성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성희를 배우자라는 힘으로 더 큰 판에 연결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이혼을 안 해서
엄마가 더 세졌어. 이지환이 묻습니다. 박진석이 왜 그걸 하지? 박영란은 대답을 못합니다. 박영란은 박진석이 무서운 이유를 알면서도 박진석이 아버지일 때 느꼈던 어떤 순간들이 있어서 그 무서움을 말로 못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박영란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 이지환은 그 말에 박진석의 심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혼을 거부한다. 그 심리가요, 생각보다 흔하지만 권력자가 잡으면 위험해집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법원 조정 기일 전날 고성희가 기자를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고성희는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는 척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났는데 이혼도 못하게 막혔어요. 그 장면이 방송을 타고 퍼지면서 박진석의 회사 주가가 흔들리고 이사회가 술렁입니다. 박진석은 그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던져버립니다. 박진석에게는 고성희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남아야 했는데요. 고성희는 세상이 동정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정은 곧 관심이고 관심은 곧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조사라는 단어는요, 박진석의 세계에서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와 같거든요. 박진석은 그날 밤 고성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고성희는 웃습니다. 이제서야 물어봐. 박진석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돈이면 주지. 조건을 말해. 고성희는 한 박자 쉬고 대답합니다. 난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렸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하고 싶어.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흔들립니다. 고성희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감정의 복수라는 사실이 박진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돈은 계산하면 끝나는데 감정은 끝이 없잖아요. 고성희는 이어서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숨긴 기록, 나도 봐야겠어. 박진석은 숨이 막힙니다. 고성희가 뭘 알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도 무섭습니다. 박진석은 그때부터 고성희를 더 세게 눌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혼 거부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고성희의 움직임을 법적으로 더 묶으려 드는 겁니다. 접근 금지, 발언 금지 가처분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 시도가요, 역으로 박진석을 더 망가뜨립니다. 박진석이 법으로 사람을 막으려 할수록 세상은 더 묻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막아? 라고요. 그 질문은 박진석의 치명타입니다. 박진석이 제일 숨기고 싶은 건 왜입니다. 왜 고성희를 이혼시켜주지 않는지, 왜 고성희를 이렇게까지 막는지, 왜 고성희가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왜가 파고들면 박진석의 기록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고성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의 10억, 한우진의 실종, 이지혁의 심장병, 조옥래의 의문사 가능성까지요. 박진석이 진짜로 무너지는 건 고성희 때문이 아니라 고성희를 막다가 다른 기록들을 건드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막기 위해 지은호와 한우진 건을 역으로 파헤치려 하다가 지은호가 숨기고 있는 10억의 흐름을 건드리게 됩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받은 10억을 한우진에게 주면서 도망치라 했고 고성희에게서 숨기며 한우진과만 연락하는 중이잖아요. 한우진은 고성희가 돈으로 간이식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숨어 지내고 있고요. 박진석이 그 흐름을 들춰보면 고성희의 과거 협박이 드러나는 동시에 박진석이 그걸 알고도 방치했는지 같은 질문이 생겨요. 세상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몰랐어? 알았어? 박진석은 그 질문 앞에서 가장 취약해집니다. 알았든 몰랐든 박진석의 통제 이미지가 흔들리거든요. 한편 이지혁은 심장병으로 위태롭습니다.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병 때문에 마음을 거부해왔고요. 이지혁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원 기록 문제, 이식 관련 기록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막는 과정에서 의료 기록 라인까지 건드리면요. 이지혁의 생명선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지환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지환은 박진석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당신 집안 싸움이 왜 우리 형 목숨이랑 연결돼야 해? 이지환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지환은 박영나 때문에 입을 다뭅니다. 박영나의 가족이 박진석이니까요. 이지환이 박진석을 공격하면 박영나가 찢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박영나-이지환이 받는 잔혹한 시험입니다.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는 단계에서 갑자기 공격하면 상대가 다친다는 상황이 덮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지환은 참습니다. 참다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기록을 모읍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막으려다 벌인 일들의 흔적, 고성희가 뒤에서 움직인 흔적, 그리고 조옥래 사건의 공백까지요. 여기서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조정 기일 당일 고성희가 법정에서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혼을 막는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입을 막는 거잖아. 박진석은 웃으려고 했는데요. 웃음이 안 나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고성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내야. 내 아내인 이상 내 말은 내 책임이고 내 판단이야. 그 말이요, 박진석이 평소 쓰던 소유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그 말은 소유가 아니라 폭력으로 들립니다. 판사가 표정을 굳힙니다. 박진석은 그 표정을 보고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자기 말이 자기 편이 아니라 상대편 증거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잖아요. 고성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박진석 씨. 내가 당신 아내면 나도 당신 기록의 일부죠. 그 기록 나도 열람할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박진석은요, 그동안 고성희를 경멸했지만 고성희가 기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부터는 고성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망가지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한 척하지만 내부가 무너집니다. 회의에서 집중을 못하고 보고서 문장을 2번, 3번 읽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립니다.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내가 왜 흔들려? 박진석은 흔들리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더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지면 흔들림이 덜 느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잔인함은 잠깐의 마취일 뿐 무너짐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와중에 박성재와 이수빈 관계도 다시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아직 좋아하지만 김다정의 헤어져 달라 부탁 이후 더 못 다가갑니다. 이수빈도 박성재를 좋아하지만 헤어진 상태죠. 그런데 박진석의 이혼 거부 이슈가 터지면서 박성재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더 숨이 막힙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보며 느낍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가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박성재는 그걸 보고 자기 자신도 두려워져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이수빈을 놓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망친 거였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김다정도 죄책감이 다시 올라옵니다. 박성재에게 부탁했던 그 말이 박성재를 더 고립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다정은 이수빈이 무너지지 않길 바랐는데 이수빈은 박진석 이슈로 더 불안해집니다. 집안의 비밀이 커질수록 연애는 늘 희생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큰 떡밥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조옥래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요. 박진석이 무너지는 와중에 누군가 박진석에게 파일 하나를 보냅니다. 발신은 익명이고 제목은 딱 한 줄입니다. 조옥래. 박진석이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춥니다. 조옥래는 이미 사망했고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박진석이 조옥래 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박진석이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기록도 손에 넣고 싶어 하거든요. 박진석이 파일을 열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열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안 열면 더 불안하죠. 박진석은 결국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건 사고 당일이 아니라 사고 전날의 통화 기록 일부였습니다. 거기엔 고성의 이름도 있고 낯선 번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건요. 그 낯선 번호가 병원과 연결된 번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박진석은 숨이 막힙니다. 고성희를 가두려고 이혼을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는 고성희와 조옥래와 병원 기록까지 한 줄로 엮여버린 겁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혼을 거부한 건 고성희를 가두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성희를 법적 내부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세계에 더 깊이 들여보낸 선택이었다는 걸요. 박진석이 만든 감옥에서 박진석이 먼저 숨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이어지는 마지막 심리적 절정도 남겨둘게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호출합니다. 고성희는 아주 천천히 박진석 앞에 와요. 고성희는 묻습니다. 그래, 아직도 이혼 안 해줄 거야? 박진석은 대답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 조옥래 건드렸어? 고성희는 잠깐 눈을 깜빡이고 곧바로 웃습니다. 그 웃음이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웃음입니다. 고성희가 말합니다. 박진석, 이제야 제대로 묻네. 박진석은 심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조옥래를 건드렸는지 아니면 조옥래를 미끼로 박진석을 흔드는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거든요. 확실하지 않은데 박진석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장 강한 독이니까요. 그때 박영라에게 이지환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영라야, 너랑 나 이제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박영라는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납니다.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던 단계에서 이제는 포기가 회피가 되어버렸다는 걸 둘 다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고백이 아니라 전쟁 참가 선언이니까요. 그리고 지은호에게도 한우진 메시지가 옵니다. 내가 부산에서 남긴 기록, 누가 찾고 있어? 지은호는 숨을 삼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막으려다가 더 큰 판을 열어버린 것처럼 지은호도 한우진을 숨기려다가 더 큰 추적을 불러왔을 수 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 앞에서 손을 꽉 쥡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병 때문에 거부해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부할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말합니다. 선배, 이번엔 내가 지킬게요. 기록이든 뭐든 다. 이혼을 거부해서 고성희를 가두려던 박진석은요. 결국 그 거부 때문에 고성희를 더 위험한 자리로 올려버렸고 그 위험이 박진석의 기록을 하나씩 열기 시작하면서 박진석이 먼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열린 건 아닙니다. 조옥래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있고 한우진의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고성희가 진짜로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한마디가 다음 회차에 문의됩니다. 이혼은 안 해. 대신 내가 가진 기록을 내놔. 고성희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좋아. 근데 그 기록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